지난번 저는 서울 2호선을 빙글빙글 돌다가 같은 입구로 나오면 기본 요금만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5시간 이내라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2호선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하철 시스템 전체가 그런 건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나섰습니다. 여기는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지금 저는 사진 박스 안에 있고요. 밖에서 뭔가 오프닝을 찍으려고 하니까 쑥스럽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가설을 세워봤어요. 2호선 요금과 같은 원리라면 중간 개찰구가 없는 노선들은 아무리 갈아타고 와도 같은 요금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 개찰구가 있는 노선이라면 어떨까? 수도권 통합 환승제는 최대 4회 환승 가능합니다. 여기에 거리 비례 요금으로 이동거리 10km 추가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가설로 저는 요금을 확인해볼 3가지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루트는 우이신설 노선을 경유 후 서울대 입구역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이 첫 번째 루트의 결과는 저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운임이 붙는다면 다른 코스의 결과들도 뻔할 것 같았거든요. 테마파크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놀아보려고요. 직장인 시절에는 진짜 지긋지긋하게 지하철을 탔는데 요즘은 제가 또 안 타잖아요. 그래서 우이신설선을 타기 위해 향한 곳은 성신여대 입구역이었습니다. 거리 비례제로 요금이 200원 추가되는 목적지였어요. 이 시간에도 여기 4호선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지하철에 왔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어. 와, 우이신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개찰구에 승차 내역을 남기는 순간 200원 추가 요금을 예상했습니다. 이걸 찍고 와도 요금을 그대로 유지할지. 와, 여기는 탑승 플랫폼이 엄청 아담하네요. 2-2 이렇게 탑승 입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거의 타는 것만 타잖아요. 이런 거 타볼 일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긴 합니다. 와, 공기 질 정보까지. 사람이 겁나 많아요.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얼마 전에 타봤던 신림선 경전철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돼서 터널뷰를 볼 수 있는 것도 같았어요.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내린 곳은 신설동역입니다. 여기서 우이신설선을 빠져나간 후 다시 서울대 입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고파. 제가 지금 탄수화물을 좀 끊어보려고 하거든요. 지하철 음식 중에 탄수화물이 아닌 게 있을까요?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아, 지금 포도과자에 정신 팔려있을 때가 아니야. 찍어봐야죠. 같은 위치에 다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추가 요금 없이 기본 요금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추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 신기하다. 첫 번째 코스에서는 중간 개찰구를 통과하더라도 출구로 나가지 않으면 거래 비례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지하철 탐험 시작해보겠습니다. 환승입니다. 또 환승이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확인해보니 15분 이내에 같은 역에서 승차 태그를 하면 환승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러면 10분 기다렸다가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키위는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오, 색깔 봐. 먹어보지 못한 키위 맛입니다. 복숭아 식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아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오늘 또 하얀 옷 입고 왔는데. 와. 다시 찍고 두 번째 루트는 신분당선과 GTX-A 노선을 경유 후 서울대 입구역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첫 번째 루트가 추가 요금이 없었으니 두 번째도 혹시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5시간입니다. 이번 역은 강남. 근데 강남역이 이렇게 한가한 거는 좀 오랜만에 보네요. 먼저 신분당선을 통과하기 위해 강남역으로 왔습니다. 신분당선은 구간별로 환승 요금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서울에서 가장 비싸지 않나? 아, 가장 비싸진 않겠다. 출퇴근 비용으로 지하철 요금이 좀 비싸서 부담스러운 노선이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 아직은 추가 요금이 없었습니다. 이따 나갈 때 봐야지. 이 노선을 통과를 해서 신사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자주 다녔던 곳인데 분명 왜 이렇게 낯설지? 노선이 짧아서 사용하는 승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700원인가? 더 올라가니까 그 정도 감소하고 빨리 가겠다. 와우. 신분당선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중전철 무인운전 노선입니다. 우이신설선처럼 터널 내부를 볼 수 있는 개방형 객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잊고 있었던 신분당선의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 냉방병 걸릴 것 같아.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어. 3호선을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설마하고 태그를 해봤는데 얄짤없이 700원이 찍혔습니다. 사실 신분당선은 민자 노선이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술래잡기 하던 그때 생각나네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역입니다. 바로 GTX-A를 타기 위해서였는데 저도 처음 타보는 전철이라 기대가 크더라고요. 여기서 또 4호선 타러 가야 돼요. 재밌는 길을 발견했어요. 영화의 길? 영화 배우들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어요. 지하철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합니다. 잠깐만, GTX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나가야 되나 설마? 아, GTX는 이쪽에서 타는 거구나. 여기서 찍으면 또 요금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개찰구를 찾아 들어가려는 순간 공항철도 타려면 네. 미리 나가면 돼요? 김포공항은 가려면 공항철도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쪽이 공항철도 갈아타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따라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내가 봐도 헷갈리게 돼 있네. 이렇게 표시돼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무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을 찍고 나서 그런지 거리 요금도 누적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설레는데요? GTX는 처음 타보는 거라? 와, 예쁘다. 조금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습니다. 안 먹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참았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니 또 개찰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타보는 노선이기도 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넓고 깨끗한 시설이 눈에 띄었는데 보라색으로 된 노선 색상도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하면서도 유튜버 아니었으면. 승강장 안전문이 열립니다. 여태까지 타왔던 전철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트는 분리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창문이 있는 자리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높낮이의 손잡이도 눈에 띄네요. 바깥을 보니 엄청난 속도가 느껴졌습니다. 시속 148km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엄청 추웠습니다. 저는 연신내역에서 내리기로 했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You can transfer to line 3 or line 6. 보통 지하철이랑 다르게 문짝이 되게 두꺼운 게 느껴져요. 문 열릴 때 뭔가 우주선 같이 열리는 느낌? 되게 멋있다. 광활하다. 광활해. 역시 별도 운임료가 청산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도 금액이 붙었을지. 설마? 이제 서울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는데 GTX는 개찰구를 2번을 통과하네요. 6호선도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4회의 환승을 거쳐 운임료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한 시간 5시간 안 넘었고요. 아, 근데 진짜 힘들다. 2호선 무한뺑뺑이 어떻게 돌았지? 당연히 결과는 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거리 비례 요금까지 합산돼서 총 4,6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본 지하철 요금 중 가장 비싼 요금 같네요. 아, 그렇다면 하나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루트는 한강버스 타고 서울대 입구역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이대로 안 먹으려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시작일로 적당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맛입니다. 진작에 먹을걸. 한강버스를 타기 위해 찾아간 곳은 압구정역이었습니다.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역에 온 이유는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는데 아,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네요. 그럼 뭐 동시에 시내버스도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그대로 버스까지 같이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압구정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저랑 인연이 없는 동네라서 되게 낯섭니다. 여기 맨날 차로 지나다니던 도로인데.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아, 그래도 한강 오니까 기분 좋다. 계속 지하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바깥 풍경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얀색 자켓을 입고 있지만 버틸만 합니다. 무더운 날씨는 아니에요. 와, 진짜 오늘 날씨 미쳤다. 너무 좋다, 날씨가. 그렇게 풍경을 즐기다 보니 한강버스 선착장에 금방 도착했더라고요. 환승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운 좋게도 배 시간에 딱 맞춰와서 거의 대기 시간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조금 놀랐던 건 매체에서 봤던 것보다 내부가 훨씬 넓더라고요. 거기에 주중이라 그런지 자리도 널널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썬루프가 있었고 접이식 테이블과 구명조끼가 눈에 띄었습니다. 설레임과 함께 배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배멀미를 하는데 지금 걱정이네요.
괜한 우려였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 덕분에 배는 흔들리지 않았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한강의 새로운 모습에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노들섬입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풍경을 보니까 되게 이색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유람선을 타는 기분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번엔 2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 배를 타는데 200원밖에 추가가 안 된다고? 야, 스타벅스가 있네요?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와 진짜 분위기 끝내주더라고요. 여기 진짜 묻혔다. 야, 한강버스 정류장을 잘 만들어놨네.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할 장소 같아요.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유를 못 즐기고 빨리 환승을 찍으러 가야 됩니다. 30분 안에 찍어야 되지 않나? 잊고 있었던 한강의 낭만을 보네요. 나도 놀러 오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중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우와, 푸드트럭도 많아. 축제 분위기야. 뭐야 여기. 왜 이래 분위기가. 환승 성공. 역시 한강버스 때문인지 거리 비례 요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조금 대박인데요? 요금이 400원 플러스. 된 건지 알았는데 5선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강버스 이용료 1,500원은 따로 결산됐더라고요. 계획했던 루트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쉽고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이대로 돌아가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첫 번째 코스를 응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 아닌 버스로 제자리 요금 확인해보기. 코스는 서울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11km 떨어진 광화문 근처까지 갔다 오기 였습니다. 마지막 뇌절 미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오기. 그냥 기사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하차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분이거든요. 30분 안에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 대형 전광판이 그렇게 화려하다면서요. 서울 밤 야경 진짜 예쁘다. 서울이 최근 근 몇 년간 되게 예뻐진 것 같아요. 원래 예뻤지만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만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직업이 변했고 외모도 변했고 성격도 변했어요. 오케이. 야, 여기 산책로가 보이십니까? 산책로 조명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빨리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억과의 재회를 끝내고 무사히 환승버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환승입니다. 하차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붙었네요. 버스는 지하철 환승 시스템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운동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근했으니까 먹어도 돼. 대중교통 요금 테스트하다가 서울 구경 잘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